일본계 단체가 글렌데일 시정부를 상대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20인 이하 스몰 비즈니스 업체의 유급 병가 의무화 시행이 6개월 유예됐습니다. 플러싱 지역 하루 평균 발부되는 교통티켓이 6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상위 10위권에 드는 뉴욕주의 소득세와 판매세가 뉴요커들을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 방문 비자 거부율이 증가하면서 비자 면제국 지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 아직 안 하신 분 많으시죠? 올해도 다양한 형태의 세금 공제 항목과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과 프로그램들을 주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 소득이 5만 불 이하인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6,143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환급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3,304달러까지, 두 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5,460달러까지, 그리고 3명 이상은 최대 6,143달러까지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학생당 최대 2,5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최대 1,000달러까지 공제받는 자녀 세액 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영수증과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놓으면 여러 공제 혜택의 방법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교육비라든지 또는 병원비, 또 모기지 텍스, 또는 모기지에 관계되는 인트레스트, 이자 부분, 또는 이제 교회의 각종 자선단체에 헌금하셨던 부분들을 빠짐없이 잘 챙기셔가지고 그 외 주택 구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에 제공되는 공제 혜택이 올해도 적용되며 거주지 지붕을 공사했거나 중앙 에어컨을 설치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전략 크레딧들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에 도둑을 맞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자연재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고서를 잘 활용하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슈런스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인슈런스로 커버되지 않은 각종 손실이나 기타 도둑 맞은 그런 상황들을 잘 보고서를 활용하시면 그 부분도 역시 공제가 가능하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2주 늦게 시작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말하고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울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통탄할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 때문인데요. 일본계 단체가 글렌데일 시정부를 상대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와 글렌데일 등에 거주하는 일부 일본계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 지난 20일 연방법원에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장은 글렌데일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웠고 글렌데일 시정부는 한일 외교 문제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란 단체는 이달 초 창립된 신생단체로 법적으로 글렌데일시의 실수를 밝히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성공하면 동해병기나 기린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확산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소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피해자들을 비하해 한일 간의 감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20인 이하 스몰 비즈니스 업체 유급 병가 의무화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유급 병가 의무화 법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유예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최근 공개한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 최종안에 따르면
5에서 12명이 근무하는 사업체에 한해 오는 4월 유급병과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10월까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은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체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연간 5일간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업주들은 병가를 낸 직원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급여를 지불해야 하고 그 직원을 대신해 일하는 직원에게도 급여가 추가로 지출돼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법안이 수정돼 소상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6개월 유예 기간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김성수 뉴욕시 소상인 연합회장은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6개월 유예 기간 보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은 과반이 넘는 뉴욕시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달 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도 아차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는데요. 뉴욕시에서 교통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플러싱 지역이 하루 평균 60건의 교통티켓을 발부하며 매년 최상위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2014년 1월 교통위반 티켓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플러싱 관할 백구경찰서가 발부한 벌금 티켓 건수는 이 기간 1,8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77곳 경찰서 가운데 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서 한 곳당 평균 티켓 발부 건수는 1,117건입니다. 이보다 700건이나 많은 것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보아도 무려 60건입니다. 플러싱 지역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무려 2만 3천여 건의 티켓이 발부돼 뉴욕시 전체에서 최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플러싱에서 발부된 교통 티켓을 항목별로 보면 교통 표지판 주로 좌우회전 지시를 위반한 것이 6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벨트 미착용 250건, 차량 윈도우 썬팅이 186건이었습니다. 또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운전 면허증 미소지가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은 보행자 미보호와 신호등 위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뉴욕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티켓을 발부한 경찰서는 퀸즈 잭슨 하이츠 관할 115 경찰서였습니다. 수입은 제자리, 물가는 나날이 상승하고 게다가 높은 세금까지 뉴요커들이 낮은 소득과 높은 세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소득세와 판매세가 전국에서 모두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한국일보가 최근 각종 통계 자료를 인용해 주별 소득세와 판매세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주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각종 연방과 주정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뉴욕주의 소득세율은 8.82%로 전국 7위입니다. 뉴저지주는 이보다 더 높은 8.97%로 전국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통계에서 지난 2011년 뉴욕주의 가구당 평균 연 중간소득이 55,246달러로 전국 16위인 것을 감안하면 세율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에 주정부로 빠지는 세금은 많은 것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연 중간소득이 67,458달러로 전국 3위에 비해 소득세율은 5위였습니다. 주 판매세와 지역 판매세가 합산돼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뉴욕주가 평균 8.48%로 전국 7위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주 판매세 4%, 뉴욕시 판매세 4.5%에 대도시 통근자 운송구역 할증금 명목으로 0.375%가 추가된 8.875%가 붙습니다. 뉴저지주의 평균 판매세는 6.97%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각종 세금으로 휘청이는 뉴요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뉴욕시 전기요금은 앞으로 2년간 동결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뉴욕시 전력공급업체 콘 에디슨과 합의한 안건이 지난 20일 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합의 내용은 앞으로 4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 가스 시스템 개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또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할 것,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요금 체납으로 전기 공급이 끊긴 고객이 요금을 지불하면 당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 같은 합의안 마련은 지난해 10월 콘 에디슨이 새해 요금 8% 인상안을 주정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콘 에디슨은 샌디 이후 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샌디 발생 당시 뉴욕시 65만 가구가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콘 에디슨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요금 인상보다 먼저 자본을 투자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콘 에디슨사는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쿠오모 주지사의 결정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 방문 비자 거부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국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2013 회계년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이 무려 18.1%로 나타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보다 5.1%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말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5%포인트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한국인 방문 비자 거부율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6년 3.6%, 2007년에는 4.4%, 2008년 3.8% 등으로 3에서 4%를 유지하다가 지난 2009년 5.5%, 2010년에는 9.4%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방문 비자 거부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지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3%대의 방문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방문 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 면제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가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절대 자신하면 안 되는 것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신종플루가 젊은 층을 강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에서 64세 사이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과 비교하면 감염자 발생률 35%에서 26%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18에서 64세 신종플루 환자 중 최근 3년 동안 35%만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60% 이상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젊은 층의 위험 불감증으로 젊은 층들은 예방접종을 한 비율이 낮았습니다. 질병예방통제국의 탐 프리든 디렉터는 비만, 당뇨,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면역이 약해 전 연령대가 고위험군이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플루 시즌은 길면 5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18에서 64세 모든 이들이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신종플루는 돼지에서 기원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감염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